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글을 처음 써봐서 조금 어색하네요.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전공 일을 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일하는 직종이 다소 연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종인데다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아서 그런지 처음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꽤 큰 중견 기업인데요. 회사 규모도 크고 사원도 많아서 저희 부서도 총 3팀으로 나누어서 운영돼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팀은 팀장님도 여성분이시고 분위기도 회사의 다른 부서와는 약간 달라서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1팀에서 일손이 조금 부족하고 일이 좀 생겨서 저희 팀 몇 명이 지원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1팀에서 일을 해본 후 저희 모두 우리 팀은 천국이구나 했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1팀에 있는 어느 대리님 때문이에요. 저는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이 직종에서 일한 적이 없으니 사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1년 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그 1팀의 대리님은 저보다 어린 나이인데 벌써 대리 3년 차죠. 사실 저희가 1팀 지원 나가기 전부터 1팀 박 대리가 어마어마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뭐 제 일하기 바쁜데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일 생각도 없으니까 별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그런데 지원 나간 그 기간 동안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의 사람을 경험하게 됐네요. 심지어 지원이 끝난 뒤에도 사사건건 저희 팀으로 시비를 걸어오질 않나 지원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꼬투리 잡아서 팀원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죠.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남들 괴롭히고만 사나 할 정도로 심하게 굴더군요. 뭐 그래도 다행인 건 얼굴 보면서 고통받을 일은 없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얼굴까지 봐야 했던 그 기간 동안은 정말 말 그대로 악몽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싫었던 건 입사하고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다가 갑자기 달달한 게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단 것 좀 먹어볼까 싶어서 지갑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박 대리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절 부르더라고요. 아침에 처리한 게 뭐 잘못됐나 싶어서 허겁지겁 자리로 가니 엔저씨 커피 마시러 가려고? 네. 나는 헤이즐업 시럽 넣은 투샷 아메리카노 시원한 걸로. 아, 커피요? 부탁해요. 속으로는 먹고 싶으면 네가 사다 먹어 라고 생각했지만 사회생활이 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커피를 사러 갔죠. 헤이즐넛 시럽 넣은 투시안 아메리카노 시원한 걸로 정확하게 주문해서 커피와 영수증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당연히 영수증을 확인하고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수증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말이 불쑥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격 적혀있는데. 아이 고마워 잘 먹을게. 여기서 언제 누가 제가 커피 쏜다고 말한 거 들으신 분 있나요? 하고 소리가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처에 계시던 다른 분들도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는데 딱히 대리님을 말리거나 돈을 주라고 소리를 하시는 분은 없었죠. 처음에는 다들 왜 저렇게 제멋대로 구는 박 대리를 아무도 안 막을까 했는데 지내다 보니 다들 지겹고 지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저러다가 큰 코 다칠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혹시 박 대리가 또 돈 안 주고 커피 심부름 시킬까봐 눈치 보면서 카페에 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괜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박 대리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박 대리 안 보는 주말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곤 했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결혼 생각도 없었거든요.
이 회사에 들어오고 초반에는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결혼은커녕 연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도 안정됐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제가 일이 좀 바빠지는 탓에 소개팅 약속을 계속 미루다가 다행히 좀 여유가 생겨서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토요일에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토요일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피치 못하게 금요일 회사가 끝나고 만나는 걸로 했죠.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하이힐도 신고 회사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 대리의 못된 입버릇이 저를 향하더군요. 사실 저는 조용하고 일도 특출나게 잘하지도 특별하게 못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박 대리가 얼씨구나 하고 괴롭히는 편은 아니었죠. 하지만 1팀에 있는 사원 하나는 정말 박 대리랑 원수라도 진 것 아닐까 생각할 만큼 박 대리한테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히고 혼나고 그랬거든요. 지원 나간 저희 팀원끼리도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 사원은 얼굴이 조금 예쁘장한 편이었어요. 나이도 어린데도 전공을 해서 그런지 일도 잘했죠. 위에서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팀장님이 우리 팀에는 그 사원 같은 사원이 있어야 한다고 추켜 세운 날에 기어코 그 직원을 울리더군요. 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작성 못하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은 대학에서나 해. 회사에서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틀려먹었다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제대로 하자. 일 여러 번 하게 하지 마. 네가 망쳐놓으면 수습은 누가 해? 내가 하겠지. 나는 다른 사람 똥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사실 그 사원도 저도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박 대리가 괜한 걸로 트집을 잡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 대리 위에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말이죠. 사원이 보고서를 들고 뒤돌아가는데 박 대리가 한마디 툭 던지네요. 여자들은 편하겠어. 뭐 얼굴만 반반하면 일 못해도 다들 오냐 해주고. 그 말에 결국 팀장님이 박 대리를 불러서 뭐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1팀 팀장님은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의 사람이라 그런지 박 대리가 폐악질을 부려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거든요. 속으로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걸려서 된통 당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태연해 보이던 사원은 어디 가서 울고 왔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는 자리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내 메신저로 괜찮냐고 물으니 그럼요 괜찮아요 하는데 박 대리보다 그 사원이 훨씬 더 어른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못된 소리를 일삼는 박 대리가 그나마 다른 팀에서 온 저나 저희 팀원한테는 비교적 못되게 구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나 같이 일해보니 편해진 건지 아니면 이제 같이 일할 일 없다고 막대하는 건지 제가 평소에 편하고 단정하게만 입고 오다가 소개팅이라고 하이힐에 꾸미고 온 게 박 대리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는 제게 말을 건네왔어요. 은재씨, 오늘 뭐 하나 봐? 아,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이길래 이렇게 꾸몄어? 아, 그냥 친구요. 에이, 그냥 친구 만났는데 이렇게 꾸밀 리가 있나? 그냥 친구 맞는데요.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정색한 건 아니에요. 보기 좋아서 예쁘길래 한 말인데 여자들 왜 이렇게 예민해? 왜 그래? 그날이야? 아니 저기 박 대리님. 왜? 성희롱이라고? 정말 여기가 회사만 아니라면 다 업고 욕이라도 한 사발 하고 싶더군요. 그냥 한숨 한번 쉬고 아니요 하고 말았죠 뭐. 아무튼 그날 일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 뒤로 박 대리의 관심이 그 사원에게서 제게로 넘어오게 된 것은 정말 최악의 경험 중 하나네요. 저 대리님, 이거 잠깐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거요? 아이쿠,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은주 씨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또 성희롱이라고 할 거잖아. 난 눈 좋으니까 여기서 볼게. 말해.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게 당연한 일이 됐죠. 자기 팀이 아닌 다른 팀에까지 그러는 걸 보고 1팀 팀장님이 박 대리를 몇 번 더 불러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같이 일하는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 정도가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팀 팀장님은 나이가 어리셔서 사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실 수 있겠지만 1팀 팀장님은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이 정도는 위계질서 잡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식이었어요. 1팀 팀장님이 고민이 여우 같은 박 대리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꼴이었죠. 1팀 팀장님이 그런 식이니 당연히 그 밑에 사람들도 박 대리를 대놓고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거예요. 어느새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돼 버려서 더욱 박 대리를 잡는 일이 어려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박 대리의 괴롭힘으로 제가 점점 피폐해져 가는 동안 1팀으로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됐어요. 사원을 뽑을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력직도 아닌 신입사원이 온 데서 다들 의아했죠. 저희끼리 혹시 낙하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1팀은 사람이 자주 나가다 보니 항상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1팀으로 지원 나온 이유도 일손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었죠. 저희는 뒤에서 박 대리 때문에 다 나간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사실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해서 가끔 등골이 서늘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일손이 부족한 탓에 신입사원은 제가 가르치게 됐습니다. 신입사원은 단정하고 깔끔한 데다 일도 곧잘 했어요. 한 번 가르친 건 꼭 메모를 했고 2번 묻는 일이 없어서 내가 앞으로 가르칠 신입사원이 딱 이 친구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정도로요. 일 잘하는 사원 안 예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팀원들이 유독 신입사원을 예뻐했는데 그게 안 입고 올 사람이 1팀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봐, 이제 신입사원 나한테 붙여. 네? 대리님 업무 바쁘지 않으세요? 그럼 바쁜 업무는 안 가르치고 널널하고 편한 업무만 가르치게? 아니, 팀장님도 저희가 맡으라고. 팀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나한테 붙여. 팀장님 지시가... 내가 선임인데 왜 다른 팀 사원들이 맡아? 네? 처음엔 맡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말씀을 왜 그렇게... 아니, 그쪽들은 이제 지원 끝나면 가실 분들이고 신입사원은 계속 나랑 일할 텐데 내가 업무를 가르치는 게 맞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도 머리는 있어야지 회사 다닐 거 아니야. 박 대리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말을 꼭 저렇게 해야 할까요? 뭐 박 대리 말이라면 팀장님도 그러라고 할 게 뻔하니 알겠다고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신입사원한테는 내일부터 박 대리한테 업무를 배우라고 전달했죠. 직접적으로 박 대리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가 비교적 남자 사원들한테는 잘하는 편이었으니까요. 박 대리가 신입사원을 맡은 이후로 처음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박 대리가 밑도 끝도 없는 트집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업무로 혼내는 것처럼 말하면서 교묘하게 인격 모독을 곁들였죠. 박 대리가 그 분야에서는 진짜 넘버원이었거든요. 3팀 사람들한테 배운 거 다 잊어야겠다 너. 네? 아니, 엉망으로 가르친 건 그렇다 쳐도 너 제대로 이해하긴 한 거냐? 아, 이거 이렇게 수량 올려서 말씀드리면 되는 걸로. 3팀에서 말대꾸도 하라고 가르치든?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다 머리가 비상한 건 아닌가 봐. 공부 머리랑 일 머리는 따로 있다잖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딱 너 보니까 알겠다 야. 저희 팀원끼리는 경악을 금치 못해서 입을 벌리고 시선을 교환했는데 1팀은 너무 익숙한 일인 것처럼 제 할 일들을 하시더군요. 신입사원 전에 괴롭힘을 받던 사원만 울상인 표정으로 신입사원을 살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선배님께 배운 대로. 그니까 그게 잘못됐다고요.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요.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말 여러 번 하는 것도 싫어하고 말 대꾸하는 건 더더욱 싫어해. 알았냐? 네, 알겠습니다. 신입사원이 괴롭힘을 당하는 건데 제가 어찌나 괴롭던지요. 저는 이 팀에서 버티는 사원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그렇게 저희 지원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신입사원은 그동안의 괴롭힘 탓인지 처음 입사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간 곧 그만두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죠. 점심시간까지 박 대리가 끌고 다니는 통에 회사에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박 대리에게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봤지만 다른 팀인 제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팀인 사람들도 아무도 돕지 않는걸요. 이제 다음 주면 가시네요. 그러게요. 어떡해요. 아쉬워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팀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에이, 우리 팀은 분위기 진짜 좋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홍근씨? 박 대리님. 우리 팀은 무슨 분위기 안 좋은 것처럼 말하네. 아니요. 에이, 그런 의미로 말한 건. 거기는 일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 겉으로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거고, 우리 팀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 못하는 사람 하나 끼면 뭐 갑자기 분위기가 확 안 좋아 보이는 거지. 회사 일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시나 몰래? 박 대리가 어디서 불쑥 나타나서는 대화를 회방 놓더군요. 저희 팀 홍근 씨는 어쩔 줄 몰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자리를 피하자 싶어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박 대리가 신입사원을 걸고 넘어집니다. 일이나 제대로 하고 수다 떨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소리도 지겹다, 야. 너 어제 하고 가라는 거 다 했냐? 네, 정리해서 메일로 첨부해 보내놨습니다. 야, 내가 그거 인쇄해서 내 자리에 놓으랬지. 아니, 메일로 보내시라고. 말대꾸하지 말자. 저도 어제 메일로 보내라고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인쇄해서 다시 가져놔라. 네, 금방 하겠습니다. 제 말은 딱 무시하고 제 할 말만 하고 가는 게 어찌나 얄밉던지 저도 분명히 어제 메일로 보내라고 한 거 들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취합한 거를 인쇄해서 보나요? 당연히 그냥 괴롭히는 거라는 게 뻔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오후 업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 대리 자리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야, 이 멍청한 새끼야! 박 대리가 소리를 지르는 통에 모두의 시선이 박 대리 자리로 집중됐죠. 저는 신입사원이 그쪽으로 갈 때부터 곁눈질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막 뽑아온 종이에 머리를 맞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21세기에 일어나는 상황인가 싶더군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니 예슬씨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이거 해오랬어? 어제 내가 보낸 파일 이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뭔 모자란 놈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개고생시켜? 야, 됐어. 내가 할 테니까 너 옥상 가서 바람이나 쐬고 정신 차리고 와. 죽상을 해서는 상 치렀어? 어? 회사 분위기 망칠 일 있냐? 이씨, 회사 생활도 똑바로 할 줄 모르는 꼴에. 야, 가! 정신 차리고 와. 뭐 옥상 간 김에 뛰어내려주면 더 좋고. 이 말에 모두가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더는 못 참고 싶어서 박 대리 자리로 빠른 걸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딱히 정의감에 불타고 불의를 못 참는 성격도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거든요. 대리님, 이거 정말 아니지 않아요? 저희 팀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이게 팀을 나눌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인격 모독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것도 다른 팀 일이니까 괜히 상관하지 말자 생각했는데 해도 너무 심하시잖아요. 대리님 대체 왜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선 넘지 맙시다. 선 넘으시는 건 대리님이에요. 결국 언성이 높아지니 1팀 팀장님까지 그만하라며 말리시더라고요. 다행인 건 대리님을 조금 질책하면서 말리셨다는 거. 그래도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 쏘아붙였어요.
신입사원도 말리고 저희 팀원도 말려서 겨우 진정이 되긴 했는데 분에 못 이겨 바보같이 눈물을 흘려버렸네요. 박 대리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는데 그 면상을 한 대만 확 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도 덕분에 저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명확해졌죠. 다음날 평소 같지 않던 분위기에서 출근을 했습니다. 박 대리는 태연해 보여서 더 속이 부글부글 끓었네요. 저는 1팀 팀장님한테 잠시 저희 팀에 다녀온다고 말씀드리고 곧바로 회사 고충 처리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요. 사실 저에게 성희롱을 하기 전부터 저는 박 대리가 저에게 말을 붙여 올라치면 무조건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거든요. 어제 신입사원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도 전부 다 제 핸드폰에 녹음됐죠. 그날의 일이 도화선이 돼서 고충 처리 부서에 가게 됐지만 사실은 큰 기대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는 사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쉬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회사 내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저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분 여기에 처음으로 이름 언급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아직까지 이 회사에 다니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연락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내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만약 징계 처리 안 되면요? 그러면 확인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처리가 안 될 거란 이야기겠죠. 저는 기대할 것도 없이 바로 고용노동부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팀 지원이 끝나고 저희 팀으로 돌아가게 됐고 저희 팀에 쌓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탓에 고용노동부는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고충처리 징계 처리 결과가 뜨는 게 아니겠어요? 박 대리가 아닐 수도 있기에 큰 기대도 없이 글을 클릭해서 봤습니다. 이름을 가리긴 했지만 부서명이 나왔고 성이 박 씨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게 박 대리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게 박 대리라는 걸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이거 박 대리님 맞죠? 완전 맞는 거 같은데? 뭔 일이래요? 사실 내가 신고한 거긴 한데 진짜요? 녹음해 놓은 거 있어서 다 말하긴 했거든. 근데 사실 알다시피 회사가 좀 쉬쉬하겠거니 했거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징계 엄청 세지 않아? 그러게요. 징계 보긴 봤는데 이 정도 징계 처음 봐요. 이번에 좀 심하긴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겠지? 무려 박 대리의 징계가 임금 없는 정직 6개월과 복귀했을 때 6개월 감봉, 이후 같은 사안 발생 시에 강등 징계까지. 아마도 저 말고도 박 대리를 고충 신고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 수준의 징계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내가 이 이야기로 꽤 떠들썩했었죠. 구내 식당에서도 온통 이 이야기가 곳곳에 들려왔으니까요. 선배님, 저희도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1팀의 신입사원이 전에 없이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잘 있었어요? 네, 덕분에.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왜요? 저한테 왜? 그냥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고충 신고 부서에 신고한 걸 아마 눈치챈 건 아닐까 싶었어요. 별 말도 없이 그냥 꾸벅 인사하고는 자리로 돌아가는데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괜히 오지랖 넓게 참견한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저 모습을 보니 그래 참견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도 들었죠. 식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와 업무 준비를 하는데 실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실장님께서 저를 직통으로 부를 일이 많지 않다 보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헐레벌떡 실장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꼬였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역시나 박 대리를 신고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장님은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주씨, 1등 박 대리 신고했다면서? 나도 익명인 거 알아요. 그게...
뭐라고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은주 씨한테만 뭐 하나 말해주려고. 어떤 거 말씀이세요? 박 대리가 신고가 들어간 게 이번 한 번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데 뭐 1팀 팀장이 싸고 돌아서 내부적으로는 별말 없었던 거죠. 사실은 1팀 팀장이 팀 기강 잡고 그러는 거 못하는 성격이니까 뭐 아무래도 박 대리가 팀 분위기를 휘어잡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좀 심하게 행동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에 너무 심했어요. 알아요. 박 대리를 감싸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박 대리가 왜 이번에만 그렇게 심한 징계를 받았을까? 이번에 정도가 심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이보다 심하게 당했던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징계가 센 거죠? 실장님은 누가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몸을 웅크리고 이야기에 집중했는데 박 대리가 징계를 강하게 받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 놀랍기도 하고 참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1팀 신입사원 낙하산이거든. 사장님 조카야. 우리가 장난스레 이 시기에 신입사원이라니 낙하산 아냐 했던 게 현실이었던 거였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숨기지도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있으니 실장님이 허허 웃으며 은주씨만 알아요 하시네요. 역시 사내 징계가 이루어지려면 이 정도 인맥은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박 대리 언제 한번 크게 뒤통수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한 대로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걸 정의가 승리했다고 봐야 하는지 혈연이 승리했다고 봐야 하는지 참 이상한 결말로 끝난 허무한 사건이긴 했지만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